안녕하십니까. 죽기 전에 부자 된 사람의 죽전부인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선 트럼프의 반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19 현황입니다. 드디어 미국이 6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엄청난 수치죠. 전체 2,400만 명이니까 40% 정도 가까이가 되겠네요. 미국은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8만 3천 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브라질입니다. 그 다음은 370만 명. 인도가 급격히 늘었죠. 인도도 330만 명. 러시아가 많이 늘었어요. 97만 명. 멕시코도 많이 늘었습니다. 57만 명. 이렇게 늘었고요. 이게 잡혀야 되는데 지금 잡히지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합병 감염증 관련 확진자가 6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미국 인구가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3억 3,131만 명입니다. 그 중에 600만 명 정도 되니까 55명당 1명. 55명이면 고등학교로 치면 예전에는 50명이 넘었잖아요. 그럼 50명 중에 1명이 걸렸다는 얘기죠. 엄청난 수치입니다. 사망자는 18만을 갖고 있고요. 약 3% 엄청 높은 거죠. 걸렸는데 3%다. 그럼 엄청 높은 거죠. 전 세계 치사율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 라고 하는데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굉장히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텍사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조지아, 일리노이. 캘리포니아가 가장 많고 텍사스도 그에 비례하고 플로리다 다 60만대 이상이죠. 엄청납니다. 이 세 개만 합쳐도 200만이 되네요. 이 세 개만 해도 엄청납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뉴욕 증시 경제지표 개선의 상승, S&P 500 그리고 나스닥 연일 최고치.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이렇게 세계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런데 주요 경제지표 및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상승 마감을 했다. 여기는 중요한 이유들이 있죠. 미국은 언제나 돈을 찍어서 돈을 발행해서 배포할 수 있다는 그런 시그널들을 굉장히 정부와 연준해서 사람들한테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돈이 풀리면 뭐냐면 가장 간단합니다. 뭐냐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반대로 실물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부동산이랄지 아니면은 기업들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똑같다 하더라도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 유동성에 의해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 연일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는 28,331.92포인트를 했고요. S&P 500은 35.11포인트를 올랐고요. 3, 4, 7, 8. 그 다음에 나스닥은 엄청나죠. 198.59포인트를 오른 11,1665 장을 마감을 했죠. 뭔가 위기가 있을 때마다 미국에서는 계속 시그널을 줍니다. 뭐죠? 모더나, 코로나19, 코비드19 백신 노년층에도 항체 형성 효과. 이 시그널을 주면 어떻게 되죠? 이제 치료제가 나왔구나. 이런 시장의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코로나19, 코비드19 백신이 노년층에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였고 어디죠? 모더나고 56세에서 70세 사이 표본은 성인 10명, 71세 이상 성인 10명. 그래서 28일 간격으로
100 마이크로그램씩 두 차례 투여를 했습니다. T세포, T가 면역해서 나쁜 게 들어오면 이게 죽여주는 그런 세포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틀 안에 사라졌다, 대부분. 그래서 모더나는 미국과 지난달 3만 명 금요일 3상 임상 실험에 착수했고, 미국 정부와 15억 달러, 대략 뭐 1조 7천억, 1조 8천억 정도 되겠죠. 1.8조, 1.7조 정도 되겠죠. 백신 공급 계약도 맺은 상태다. 그래서 제약주들이 올라가고 언택트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주가가 지금 연일 고가를 찍고 있고,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자산의 배분이 거의 3대 7, 2대 8 이런 형태로, 여기가 주식이고 여기가 부동산 외입니다. 우리는 3대 7, 2대 8, 1대 9 정도가, 이쪽이 부동산이고 이쪽은 주식 외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는, 자, 한번 우리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혹시 동남아를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동남아에 가면 미국에 있는 할아버지들이 한 달 이상씩, 두 달씩 휴가를 옵니다. 그럼 그들은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매달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어디선가 나오겠죠. 어디선가 나오는데 401k라든지 굉장히 노후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다 설계가 돼 있어요. 이게 대부분이 주식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 쉬고 있는데 주식이 만약 무너지면 미국의 중산층 삶이 어떻게 되죠? 삶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되게 주식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어떻게 해서든, 대선이 언제죠? 자, 외우시죠. 11월 3일 화요일이죠. 이때까지는 어떻게든 굉장히 좋은 모습을 이끌어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의 반격입니다. 트럼프 반격 한번 보시면, 자, 전국에선 8%, 경합주에서, 이게 중요해요. 좀 이따가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경합주에서는 3포인트다. 자, 보시면 국정 지지율은 2주 전에 비해 2% 오른 48%. 그렇게 누구죠? 이분이 트럼프 대통령이죠. 경합주는 애리조나, 플로리다,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주 등으로 이곳에서 이겨야 대선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 그것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들 경합주는 누가 경제를 살릴 것인가의 질문에 대해서 트럼프가 51%로 바이든을 49% 앞서가는 거 나왔죠. 자, 전국적으로 바이든이 53, 트럼프가 47.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의 전략입니다. 트럼프의 전략은 70일 혈전이 시작이 됐고요. 트럼프는 2016년에도 어땠죠? 열세였죠. 그때는 지금보다 더 열세였습니다. 역전을 시도했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고요. 박빙승부로 선거인단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략은 가장 큰 거는, 자, 백인을 잡는 거였습니다. 왜 백인을 잡아야 되냐, 중요한 내용인데, 투표자의 70% 이상이 백인입니다. 선거인단이죠, 선거인단.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기세보다는 백인 표심을 어떻게 잡느냐, 이거죠. 트럼프의 전략은 이제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미국의 선거 2016년을 보시면 민주공화는 득표수에서 48대 46으로 민주가 앞섰습니다. 그리고
선거인단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각 주별로 연방상원이 있죠. 그리고 연방하원은 인구 비례에 따라 선거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선거인단은 이렇게 배정을 하고요. 그리고 주별로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자, 전국적으로 선거인단을 많이 차지하는 후보가 당선인이 됩니다. 근데 미국의 선거인단 선출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죠. 자, 승자 독식제를 선택을 합니다. 그 주에서 득표율 1위를 한 후보에게 선거인단 전체를 몰아줍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경합지가 중요합니다. 경합지에서 이기면 어떻게 되죠? 몰아줍니다. 우리도 국회의원 선거 보면 조금이라도 몇 표라도 이기면 그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주에서 선거인단 전체를 몰아주는 선거 승자 독식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민주공화 선거인단 확보는 304, 227, 공화, 여기는 민주죠. 자, 중요한 사실은 2016년에도 트럼프는 박빙으로 이긴 주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5% 이상 차로 박빙에서 승리한 주 출신 선거인단은 32명 대 101명으로 어쩌죠?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많았죠. 그리고 득표율 15포인트 이상 이긴 주에서 확보한 선거인단 비율은 민주가 146명, 공화가 114명. 차이가 많이 나죠. 민주가 이겼고. 그러니까 압도적으로는 민주당이 이긴다는 거예요. 힐러리 때도 이걸 증명을 했고, 그 다음에 경합주에서는 트럼프가 이겨서 다 먹었다는 거죠. 자, 경합주 보죠.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간, 애리조나, 위스콘신 5% 이하 표차로 트럼프가 해당 주 전체 선거인단을 차지한 거죠. 합쳐봐요. 그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자, 합쳐보죠. 30, 50, 66, 82, 93, 103, 103인데 한 명 빼면 102, 100이나 103 되겠네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승부가 결정이 난 거죠. 트럼프는 경합주에서 아슬아슬한 차이로 연속 승리를 거두면서 결과적으로 최종 승자가 된 거죠. 그래서 선거전은 치열해지고 과열할 수밖에 없고, 아마도 네거티브 전략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미국인의 삶의 생활에 가장 직결적인 주식시장을 굉장히 탄탄하게 지금까지 만들었고,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이런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이죠. 자,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왜 트럼프는 백인 위주 정책을 펼치냐? 간단합니다. 투표 유권자의 인종 비율은 백인이 70%입니다. 그래서 백인을 다 가져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백인이 물론 백인이 다 공화당을 지지하냐, 그건 아니지만 과반수 이상으로 공화당을 지지합니다. 이런 성향이 나타났고 58%가 공화당, 비백인은 압도적으로 민주당에 투표했다. 다 합쳐도 박빙으로 이긴다는 거죠. 전략은. 그래서 백인은 남성 31대 63, 여성 43대 53. 자, 민주당과 공화당이니까 이쪽이 공화당인 거죠. 공화당. 그러니까 남성은 공화당을 더 많이 뽑았죠. 여성은 거의 비슷하고요. 나머지는 다 민주당에 몰표를 주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죠. 구글은 알고 있다. 결과를. 자, 트럼프와 바이든 격차가 이렇게 파란색이 바이든이고 빨간색이 트럼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로 해서 봤고요.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었는데 아직은 트럼프가 높다. 트럼프의 전략은 경합주에서만 이기자, 이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번 대선에서도 그럴 확률이 거의 99.9%죠. 유가도 보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43달러죠. 이 이상으로 올라가면 다시 셰일가스 업체들은 다시 이익이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0달러 이상이 되면 무조건 안정적으로 가는 거죠.
자, 미국 대선 11월 3일이고요. 트럼프 반격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방식대로 하고 있습니다. 역전해 본 경험이 있고, 그리고 현재는 지금 기득권이죠. 기득권에 역전을 해봤고, 그 전에는 기득권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 전 대통령이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힐러리가 더 유리했죠. 지금 현재는 기득권이고 역전을 해봤죠. 그리고 미국 국민들에게 중요한 주가는 연일 신고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경합주에서 이기자는 전략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가장 많이 걸려 있고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지금 미국 사회에서는 이거는 바이든이 돼도 어떻게 바꿀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초미의 관심사, 자, 트럼프와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트럼프 반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인에게 추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